오늘 영상 클래식한 아이템에서 이젠 연령대 상관없이 모든 남자들의 필수템이 되어버린 더비슈즈. 이 더비슈즈를 가장 저렴한 만원짜리부터 제일 비싼 50만원짜리까지 가격대별로 싼 건 도대체 뭐가 안 좋고 비싼 건 또 뭐가 다른지 아마 이 영상 아니면 보시지 못할 안쪽 단면마저도 전부 뜯어가며 그 차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단순히 좋고 안 좋고를 넘어서 앞으로 수도 없이 신을 더비슈즈인 만큼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일 더비슈즈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빠짐없이 채워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소개해드릴 더비슈즈 라인업 한번 빠르게 짚어보자면, 가장 먼저 만원대 쿠팡에서 구매한 더비슈즈, 다음은 가성비 브랜드 식스핏의 3만원짜리 더비슈즈와 위도로드의 6만원대 더비슈즈, 이어서 로맨틱 무브의 12만원 더비슈즈, 그리고 20만원대의 각각 닥터마틴과 킨치의 더비슈즈, 마지막 30만원대 킨치의 고급 모델과 50만원이 넘는 레드윙의 더비슈즈까지 총 8개 아이템을 심층 분석해볼 거고, 제가 진짜 운동화보다 자주 신는 신발이 더비슈즈일 정도로 더비슈즈의 진심이긴 하지만 전문가분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죠. 구두방 사장님부터 신발 브랜드 담당자, 수제구두 장인분들까지 한 분 한 분 찾아가며 얻어온 더비슈즈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신발은 10만원 미만 3개의 아이템인데요, 우리가 흔하게 입는 면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일반 원단이랑 비교하면 가죽은 일상복에서 쓰이는 최상위권 소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 가격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10만원 아래 가격으로 판매 중인 더비슈즈는 거의 대부분이 합성 피혁 소재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비건 레더, 신세틱 레더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 합성 피혁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인조 가죽을 지칭하는 용어고요. 물론 정말 소수의 브랜드에서 선인장이나 파인애플 잎 같은 식물성 신소재로 만든 진짜 하이엔드 비건 레더도 있긴 하지만, 이런 소재가 사실 10만원 이하 신발에 들어갈 일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이 인조 가죽을 좋게 포장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의 신발 역시 각기 다른 표현을 썼지만 모두 인조 가죽을 사용했고요. 아니 그럼 결국 다 가짜인데 왜 이런 가격 차이가 나냐라는 의문이 드실 법도 하고, 심지어 상세 페이지만 보면 이거 아예 같은 제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정작 이 세 개를 동시에 두고 비교해 보니까 과장 좀 보태서 초등학생이 봐도 그 차이가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우선 쿠팡과 식스핏 두 개만 두고 봤을 때 제일 큰 차이는 이 인조 가죽 원단이었어요. 정말 디자인만 같을 뿐이지 쿠팡은 원단의 밀도가 현저히 낮다 보니까 잡아주는 힘도 아예 없고, 표면에 이 코팅층마저 얇아가지고 인위적인 강이 심하게 나는 편이더라고요. 그에 비해 식스핏은 원단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편이었고, 이런 마감을 비교해봐도 확실히 신발 브랜드로서의 기본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의외였던 건 이 6만원짜리 위도로드인데요, 셋 중 원단의 밀도도 가장 높았고 인조 가죽 특유의 인위적인 이런 광택도 되게 잘 잡혀있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땐 리얼 레더랑 비교해도 차이가 크게 안 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추가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으로 곧 주구장창 등장할 이 스티치도 위도로드 신발엔 들어가 있는데, 물론 위도로드는 비싼 신발의 디자인만 따라서 흉내를 낸 거거든요. 그래도 앞선 두 신발보다 비싼 만큼 이런 디테일까지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구매가 기준 쿠팡에서 식스핏까지는 17,000원, 또 식스핏에서 위도로드까지 23,000원 차이가 났는데,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이거 사지라는 생각이 직접 보고 나니까 확실히 더 와닿더라고요. 자, 그럼 파트 1 세 줄 요약입니다. 1. 괜히 신발 브랜드가 아니다. 3만원만 되더라도 기본값은 확실히 해줬고, 2. 세 개를 직접 보면 그 돈씨 그 돈씨가 절로 나온다. 3. 인조가죽 시장에서는 6만원 전후만 되더라도 좋은 퀄리티의 신발 구매가 가능하다. 이어지는 신발은 로맨틱 무브의 12만원짜리 더비슈즈고, 지금부턴 진짜 가죽이 등장해요. 입혀 피부 갖고 몰라요. 이거 워낙 가공 기술 뛰어나고. 그러네요. 이렇게만 봐도 사실 육안으로는 단순히 저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죽 신발을 수십 년 만져오신 전문가분들조차 요즘 가공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육안으로는 진짜와 가짜 가죽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럼 크게 차이도 안 나는 거 굳이 비싼 돈 줘가면서 천연 가죽을 살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지금부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이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의 차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인조 가죽의 경우는 잘랐을 때 이렇게 원단과 코팅층 두 겹으로 딱 갈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반면, 천연 가죽은 겉쪽과 안쪽 결의 촘촘함만 다를 뿐 하나로 이어진 가죽 섬이거든요. 이 구조 차이가 어떤 영향을 주냐? 우선 인조 가죽은 결국 원단 위에 코팅을 씌운 거잖아요. 씌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한들 코팅층이 갈라지고 벗겨지기 시작하면 부식을 막지 못하는 거죠. 반면 천연 가죽은 이 자체가 하나의 재질이라 벗겨질 층이 없고, 그래서 자주 신다 보면 이 섬유가 서서히 내 발 모양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길이 드는 편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이 주름인데요, 인조 가죽은 코팅이 늘렸다가 다시 펴지려는 성향이 있어서 접힌 자국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남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천연 가죽은 접힌 모양이 자연스러운 주름으로 남게 돼요. 마지막 차이는 통풍이에요. 사실 이건 이 두 가죽을 모두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확실히 느끼셨을 텐데, 천연 가죽은 섬유 사이사이 미세한 틈으로 공기랑 땀이 빠져나가는데, 인조 가죽 코팅은 사실상 밀폐막이라 발에 열기랑 습기가 그대로 갇히게 되는 구조예요. 패션 업계에서는 소재가 수증기를 얼마나 통과시키는지 재는 측정 지표까지 따로 있을 정도라 실제 착용하는 입장에선 되게 큰 차이인 거죠. 지금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소개하는 로맨틱 무브 모델의 21년도 버전이고 신고 다닌 지는 한 3-4년 됐거든요. 단순히 인조가죽보다 오래 신기 좋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이 인조가죽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에이징이 천연가죽만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줄 요약을 해보자면 1. 인조가죽은 유통기한이 정해진 신발이다. 2. 천연가죽의 장점 3가지. 길들임, 주름, 통풍. 3. 지금까지는 비쌀수록 좋다가 어느 정도 성립되는 중. 세 번째는 현 시점 더비슈계의 양대 산맥 닥터마틴과 킨치의 두 대표 모델이에요. 이 더비슈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그런 영역이지만 사실상 큰 돈을 들일 생각이 없다면 이 두 모델 정도만 되더라도 유행 타지 않고 오랫동안 잘 신기 충분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닥터마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닥터마틴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발을 다친 독일군인 클라우스 마틴 박사가 딱딱한 가죽솔 대신에 편안한 에어쿠션 솔을 직접 개발하면서 시작된 브랜드인데요. 이후 영국의 신발 장인 집안인 그리그스 가문이 이 기술에 라이센스를 걸고 노란 스티치와 투톤 밑창 같은 지금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더해서 우리가 아는 닥터마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이 에어쿠션 솔이 지금까지도 닥터마틴의 정체성으로 남아있는데 걸을 때마다 은은하게 튕겨주는 탄성이라 오래 서 있어도 확실히 피곤함이 덜하더라고요. 다만 이 착화감이 처음부터 좋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게 이 가피 자체가 두툼하고 힘이 있는 가죽이라 구매 초기엔 오히려 너무 뻣뻣해서 뒤꿈치며 발등이며 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기 전에 가죽을 마사지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라는 팁까지 따로 있을 정도고요. 또 하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 노란 스티치. 마찬가지로 거의 6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닥터마틴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영상의 두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웰트라는 용어예요. 구두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친숙한 단어인 이 웰트. 신발의 윗부분인 가피와 아랫부분인 밑창을 서로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가죽 띠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같은 천연가죽 신발이라도 앞선 로맨틱 무브 같은 경우는 밑창과 가피가 단순히 접착제로 붙어있는 시멘트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이 웰트, 정확히는 웰트를 이용한 제법 중 하나인 구디어 웰트의 경우 가피와 밑창 사이에 웰트라는 가죽 띠를 대고 그 높이만큼 코르크로 속을 채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웰트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스티치로 묶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왜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신발을 만드냐 하면 단순히 시멘트 제법은 밑창이 닳면 신발 전체를 버려야 하지만 웰트는 이 밑창만 뜯어서 새로 갈아 끼울 수가 있거든요. 아까 천연가죽은 관리만 잘해주면 나에게 길들여진 채로 오래 신기 좋은 신발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런 웰트 공법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구두는 평생 신는 신발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닥터마틴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리는 정석적인 구디어 웰트 공법이 아닌 구디어 웰트와 열접합을 함께 병행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보니까 밑창 교체에 있어서 제약이 있지만 아무쪼록 초반에 나왔던 위도로드의 더비슈즈가 이런 웰트 공법에 보이는 스티치 디자인을 따라서 추가한 이유도 그만큼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은 같은 천연가죽이라도 이 웰트 공법이 들어가 있냐 없냐가 인조가죽이냐 천연가죽이냐의 차이만큼 중요한 요소인 거죠. 킨체 808 모델도 마찬가지로 특정 공법을 적용한 신발인데 구디어 웰트가 아닌 밑창까지 한 번에 관통해서 꿰매는 블레이크 제법을 사용했거든요. 블레이크 제법은 간단하게 이 웰트 띠나 코르크 충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피와 밑창을 곧바로 하나의 스티치로 관통해서 꿰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디어 웰트보다 층이 훨씬 단순한 편이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808 모델 최대 장점이 부드럽고 편한 착화감인데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워싱된 신발을 통째로 드럼에 넣고 돌리는 워싱 공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편한 블레이크 제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착화감 때문에 808 모델을 처음 접한 뒤에 쭉 정착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뭐 거의 죽기 직전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편하게 신기 좋은 모델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같은 20만원대 더비어도 닥터마틴은 튼튼함과 정통성에 킨치는 가벼움과 편안함에 무게를 두고 각자 다른 제법을 선택했다는 점이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파트의 세 줄 요약은 1. 더비슈즈의 접합 방식은 인조가죽이냐 천연가죽이냐만큼 중요한 요소고 2. 닥터마틴은 구디어 벨트를 사용했지만 정통적인 방법은 아니었음. 3. 반면 킨치 808은 블레이크 제법으로 가볍고 편한 착화감을 선택함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파트는 30만원 더비슈즈의 대표주자 킨치 647 모델이에요. 사실 이미 20만원대에 킨치 808 모델이 나온 만큼 30만원대는 다른 브랜드 신발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647의 판매량이나 선호도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 그렇다면 차라리 같은 킨치를 두고 20만원대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파악해보자 싶어서 고르게 됐습니다. 30만원대부턴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조금 더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브랜드 담당자분을 어렵게 모셔봤고요. 함께 짧은 인터뷰 보시면서 이어가 볼게요. 647은 원래 6 시리즈라고 해서 약간 고급 라인으로 이제 따로 전개를 하려던 라인이다 보니까 패널이 말가죽으로 제작이 됐고 구디어 웰트 제법 신발입니다. 보통 얘기하기로는 이제 에이징 될 때 그 같은 두께에다가 성질이 비슷한 가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가죽이 좀 더 이제 굵게 주름지고 에이징이 좀 빈티지한 효과가 난다라고 하고 있죠.
덧붙여서 그럼 소와 말 중 뭐가 더 좋냐라는 질문도 드렸는데 말이냐 소냐 그 동물의 종류로 가죽을 판단하는 건 되게 모호한 기준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도 얼마나 좋은 가죽을 쓰냐가 더 차별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647 모델도 저희가 24년인가 구매한 뒤로 정말 많이 신었던 신발 중 하나인데 확실히 2년 가까이 신으면서 느꼈던 예쁘게 에이징이 되는 점 그리고 조금 더 내 발에 딱 감기는 착화감 같은 게 담당자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더 체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세 줄 요약을 해보자면 1. 드디어 제대로 된 구디어 웰트 기법의 고사양 더비슈가 나왔고 2. 말가죽 특성상 약간 더 굵게 주름이 지는 빈티지한 에이징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3. 가죽은 동물의 종류보다도 그 안에서 어떤 사양의 가죽을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0만원짜리 더비슈즈 레드윙의 포스트맨 101입니다. 우선 제일 고가의 신발답게 이 레드윙이라는 브랜드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레드윙은 무려 120년 넘는 세월 동안 4대째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근본 중의 근본 브랜드고 가죽회사를 아예 인수해서 자체적으로 원단을 관리할 정도로 신발의 진심인 브랜드인데 그 중에서도 이 포스트맨 모델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 미국의 우체부들을 위해 만든 신발이라고 해요. 직업 특성상 깔끔한 정장화처럼 보이면서도 편해야 되다 보니까 드레스 슈즈로는 이례적으로 쿠션 크레페 아웃솔을 넣었고 그 결과 미국 정부가 우체국 및 경찰 제복용으로 정식 승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붙어있는 이 신발 옆 초록색 라벨이 그때부터 쭉 이어진 품질 기준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퀄리티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같은 가죽 안에서도 어떤 등급을 사용하냐가 퀄리티 차이를 나타내는데 포스트맨은 동물의 가장 바깥쪽 표면을 그대로 살린 최상급 풀그레인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 제작 방식도 정석적인 구디어 웰트 공법을 사용했다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잘 신을 수 있는 그런 고사양의 신발이에요. 이렇게 다 알고 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확실히 좋은 가죽이라는 게 육안으로 느껴지는 제품이었고 착화감의 경우엔 이게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서 딱딱하기도 하고 무게가 또 제일 높은 편이라 닥터마틴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처음 신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거의 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모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아이템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점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냉정하게 이 신발의 품질만으로 50만원이라는 값어치를 다 하냐라고 묻는다면 쉽게 또 답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2010년도 후반 그리고 202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3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했던 제품이 끊임없는 가격 인상과 함께 지금은 50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물론 퀄리티가 뛰어난 건 부정할 수 없지만서도 동시에 비싸긴 비싸다라는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드윙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헤리티지 그리고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보고 느꼈던 여러 감정들을 되새겨보면 단순히 돈값이라는 단어로만 이 신발을 설명하기엔 그 이상의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줄로 요약하자면 1. 알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때깔이 달랐음. 2. 딱딱하고 무거운 첫인상에 비해 착화감마저 좋은 편이었고 3. 역시 근본은 근본이었다. 자 이렇게 8켤레를 다 둘러보고 나니까 결국 제일 첫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원짜리랑 50만원짜리 더비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소재. 쿠팡은 합성피혁 즉 인조가죽 위에 코팅을 씌운 거고요. 포스트맨은 동물가죽 표면을 그대로 살린 원단을 사용했어요. 신발을 만드는 방법도 정반대였는데 쿠팡은 단순히 본드로 붙인 접착식이라 밑창이 닳으면 신발을 통째로 버려야 되는 구조고 반면 포스트맨은 구디어 웰트 공법으로 이 밑창을 계속 갈아 끼우면서 신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큰 차이는 이 시간에 있지 않나 싶었는데 쿠파는 사는 순간이 제일 좋은 상태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코팅이 갈라지고 사가버리는 반면 포스트맨은 오히려 사는 순간이 제일 뻣뻣하고 무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발 모양에 맞춰 길들여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어야 비로소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실제로 눈에 보이거나 체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레드윙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까지가 49만원의 차이 안에 녹아져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더비 신발 사러 왔어요. 그러면은 직장 다닐 때 신을 거냐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신을 거냐에 따라서 추천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낫다 저게 낫다라고 선지하는 건 이거는 저 하나의 기호지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걸 신는 게 최고거든요. 아무리 싼 거래라. 오늘은 남자들의 필수템인 이 더비슈를 가격대별로 나눠서 깊게 파봤는데요. 처음엔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이곳저곳 돌면서 과연 어떤 더비슈가 가격 대비 가장 좋은 신발일까 그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또 하나씩 배우면 배울수록 방금 전 인터뷰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 내 상황과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할 뿐이지 어떤 게 좋다라는 이 답안지는 없다라는 걸 마지막에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더비슈 심층 분석편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금방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쉽게 있는 남자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